그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형이상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결국 핵심이거든요.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근데 보통 그래서 요즘에는 철학의 영역하면은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미학 이거 합쳐서 가치론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논리학 여기까지를 보통은 철학의 영역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형이상학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은 의미보다 좀 뭔가 고상하기도 하지만 저 세상에서 노는 뭐 그렇죠? 뭔가 알듯 모를 듯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형이 학뭐 형이 상학하면서 하는데 사실 형이 상학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철학에서는. 형이 상학이 뭐냐? 하면은 그 메타피지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어고요. 메타피직스 영어로는. 그래서 뭐과 뭐의 합성이냐면 메타와 푸지카라고 해요. 그리스어에서는 그게 결합인데 보통은 우리 메타 언제 들어보셨어요? 메타. 그치, 메타커그니션 초인지 할 때. 그치, 메타하면 초 아니면 뒤에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 너머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때 이 메타피지카 이거를 형이상학을 어떻게 했냐면 존재의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존재의 근본을 연구하는 제1철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로 그 모든 학문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인데 이분이 그 동식물에 관한 자연학에 관한 연구를 다 한 다음에 그 뒤에 오는 뭔가 이 뒤에 뭔가 존재의 근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했어요. 메타피지컬 그 뒤에 오는 학문. 그래서 자연학 뒤에 오는 학문이라는 의미였고 그 뒤에 원리라는 의미라는 뜻으로 메타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기는 아리스토가 텔레스가 붙인 건 아니고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에서는 사실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형이상학이 이제 보통 주역의 개사상전에서 한 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게 좀 중요한데 조금은 왜냐면 제가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저는 뭔가를 도식화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내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도식화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왜냐면 우리가 오늘 볼 게 이거거든요. 이 관점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다. 그 중에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또 하나 실제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데 사실 아까 존재론, 온톨로지라고 그래서 그 존재론은 세계가 있음, 세계 있음, 그 참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들으세요? 빨리 들으세요. 빨리.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할 때 들어왔어.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앞에 거 다 소용없어. 여기 들으면 돼요. 너무 어려웠어요. 찾아오게. 그래서 진짜로 여기까지 한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쨌든 철학이 되게 중요해. 숙식교육에서. 근데 그 철학에서 철학이 뭐냐? 근데 철학에서는 꼭 이해할 게 영역으로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있고 그 중에서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근데 이 특수교육 철학의 어떤 관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존재론과 인식론 그 다음에 실제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뒤에 통합교육이나 장애에 대한 이해 그 패러다임이나 관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읽고 나서도 뭔 얘기인지 잘 몰라.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죠. 존재로는 있음이 참모습이 무엇이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탐구하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인식론은 주객의 일체, 주체가 객체의 대상을 어떻게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느냐, 의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존재론이고 인식론인데 그 보통은 존재론은 고대에 주로 고대 철학에서 주로 논의가 되다가 이쪽 근대에 오면서 인식론이 조금 더 인식론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최근 현대에 들어와서 다시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여기서 뭐가 이해가 필요하냐면 실제론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해요.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존재론적 실제론과 존재론적 유명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존재론적 실제론이라는 거는 이게 보편자 논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잖아. 규식이도 있고 순미도 있고 미의자도 있고 영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 이게 다 개별자야. 개별자인데 이 개별자를 다 해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라는 실제가 있다는 거야. 이데아가. 근데 유명론은 아니야. 그거는 이름만 있을 뿐이야. 그냥 다 개별자만 있어. 그래서 이걸 보편자 논쟁이라고 해요. 보편자와 개별자 논쟁이라고 해서 이게 고대부터 중세까지 되게 유행했던 논쟁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과학으로 오면 되게 심오하게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편자 논쟁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론적 실제론은 또 달라요. 인식론 실제론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지각을 해서 인식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밖에 정말로 실제하고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실제론. 근데 그게 우리는 보통은 실제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 밖에 정말로 실제하고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인식론적 실제론이고, 인식론적 관점론은 아니다. 그건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 관념 속에서 구성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식론적 관념론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는 좀 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철학책을 읽기가 되게 불편해져.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이때 실제로는 보통은 인식론 실제로는 유물론만 생각하는데 유물론만이 물질만이 아니에요. 비물질적인 요소도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게 인식론 실제론이죠. 정보니, 기니, 에너지 이런 것들. 그런 하여튼 바탕에 의해서 보면은 이제 중세든 고대에는 주로 이 존재론적인 측면들이 강해졌다가 이 논의가 했다가 중세 근대 오면서는 이제 칸트에 의해서 인식론적인 게 확립이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현대에서는 과학은 이쪽에 뭐 반실제론이니 뭐 무슨 실제 이런 실제론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면서 철학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또 이제 이때는 고종불변의 어떤 존재론이었다면은 생성의 존재론에서 변화하는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체적인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정리한 거라, 제가 만든 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여기에 대한 서로의 관점들 때문에, 서로의 차이들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요걸 선생님들이 나중에 철학책 읽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어서 재밌어? 아니 재밌어. 재미없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야기 뭔 얘기 잘 모르겠긴 하죠. 처음 들으면 잘 몰라. 나도 이거를 솔직히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한 학기 강의. 이거 한 학기 강의라 선생님들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빨리 하느라고. 네, 보세요. 그래도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특수계 철학의 관점적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다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헷갈려서 말을 못해. 근데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보면은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위에 보면은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소개했던 저희 논문에 소개했던 8가지 여기서 7가지죠. 7가지 관점들을 이렇게 배경, 그 주요 철학자, 그다음에 주장, 그다음에 이게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어떻게 특수교육 연구에서는 적용이 됐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교육이나 장애에 대한 관점에서 어떻게 특히 교육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주요 연구 주제들을 썼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중점 영역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해를 해야 사실은 이 관점들을 정확히 이해한다고. 그래서 주요 중점 영역에 대해서 제가 한 점으로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 한 장이 이 책 내용을 딱 한 장에 정리했어요. 한 장에.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혹시 관심들이 있으시면 이 책을 보시다가
요걸 보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